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까는 진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저조차도 아, 그래요? 이게 무조건 100% 부결될 것이다 혹은 무조건 가결될 것이다라고 단언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의원들은 판단할 거거든요. 네. 아직 그 마음속에 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지 않나.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한 발 한 발은 되게 중요하지요. 예. 김태현의 정치쇼.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검찰의 세 번째 소환 요구에 응한 이재명 대표, 어제는 민주당의 길이라는 모임에서 축사를 했는데 관련해서 민주당의 고민정 최고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갈수록 얼굴이 초췌해지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균형을 잡는다는 것이 힘든 일이죠. 쉬운 게 아닙니다. 게다가 이제 하도 현안이 많아가지고. 네, 현안이 많고 이 여야가 항상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지금은 또 각각 진영 내에서도 지금 여당, 야당 다. 그렇죠. 굉장히 지금 상종가를 이제 올리고 있는 게 정치권인 것 같아요. 뉴스가 다 여기로 쏠리고 있어서 아마 관심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하루마다 또 새로운 뉴스들이 나와가지고 저희 저 시사 프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아이템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얘기 좀 해보죠. 네. 검찰의 추가 소환 요구에 오란이 또 가겠다 뭐 이렇게 밝혔는데 처음에 저희가 전해 듣기로는 지도부에서는 가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긴급하게 기자회견 잡아서 내가 대선 패자니까 오라면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지도부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도부 전체의 의견이 다 반대는 아니었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가시는 게 맞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이제 검찰에 나서느냐 마느냐는 검찰과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중도층 국민들을 향한 정치적 메시지를 내야 되는 싸움이지 검찰에 나간다고 해서 혹은 안 나간다고 해서 결론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나가지 않았을 때에는 민주당내에 있는 의원들한테도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뭘 숨기려고 그래. 이런 의구심이 자꾸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나가는 게 훨씬 의원들에게도 중도층에게도 오히려 깨끗하다는 당당함을 보여드릴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제 선택은 대표께서 직접 하시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의원님은 처음부터 나가는 거를 주장하셨던 분이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의 그 기자회견 출석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기자회견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셨겠네요. 의원님께서는. 그렇죠. 그리고 상당히 그 당시 기자들도 기자회견 한 30분 전쯤 공지가 됐으니까. 갑자기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막 전화가 오는데 다들 안 나갈 것을 통보하는 기자회견이라고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들어봐야 할 텐데 이제 그랬었는데 그날 이후에 이제 기자들, 정치부 기자들 또 의원들 반응을 들어보니까 거의 대다수는 신의 한 수를 놓은 것 같다. 좀 허를 찌른 듯한 그런 기분이 든다. 이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이제 메시지 중에 이재명 대표 얘기는 내가 대선을 졌기 때문에 검찰이 나는 압박하는 거고 패자니까 가라면 가야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어제 출근길에 기자들이 항상 이런 거 있으면 장관한테 묻더라고요. 그 한동훈 장관의 대답이 대선이 이겼으면 사건을 뭉갰을 거냐? 표 받는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한동훈 장관의 요 언급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한동훈이라는 분은 장관으로서 자격을 이미 상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데요. 이미 본인 입으로도 개별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라고 수도 없이 본인이 얘기했던 사람인데 그 사실을 뒤집고 있죠. 물론 본인이 검사 출신이던 때에도 포렌식 수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 테지만 스스로가 그거를 뒤집으면서 비밀번호를 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본인의 신념과 그 어떤 정치 철학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거는 매번 정반대거든요. 지금도 말로는 장관은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고 처음엔 얘기했지만 지금 하는 행태들을 보면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어쨌든 범죄가 있는 사람으로 단정
짓는 말들을 계속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굉장히 적절치 않고 자격을 잃은 그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께서도 그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저 인터뷰한 야당 의원들을 여쭤보면.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이제까지 모든 법무부 장관, 뭐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 법무부 장관한테 주요 수사 물어보면 뭐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고 이제 넘어가는 게 사실 보통 다 그러죠. 보통 그랬거든요. 예. 근데 한동훈 장관은 다 대답을 해요. 그건 왜 그런다고 보세요? 정치권으로 넘어오려고 하는 거죠. 오. 뭐 저는 그거는 그냥 그 답정너처럼 예. 예정된 수순을 밟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에 대한 뜻이 없다면 그런 발언들을 굳이 할 이유도 없고 예. 할 필요도 없고 할 마음도 안 들었을 텐데 예. 이제 시기만 보고 있는 거겠죠. 총선 전에 언제쯤 할 것인가. 예. 예.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음 총선 출마할 거로 보시는 거예요? 네. 아. 뭐 이미 그 마음은 진작부터 먹고 있지 않았을까요? 예. 갑자기 좀 뭐랄까 좀 재밌는 예상이 들었는데 만약에 의원님 지역구로 출마하면 어떻게 아이고 광진에 예. 뭐 환영입니다. 아 정말요? 약간 네. 빅매치겠다. 그죠? 아유 뭐 예. 그런 두 분 다 한동훈 장관이나 고민정 의원님이나 인지도로 말하면 전국구잖아요. 두 분 다. 뭐 제가 많이 부족하죠.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예. 그러니까 의원님 지역구에 출마해도 상관없다. 뭐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거에 두려워할 거였으면 정치를 시작하지 않았겠죠. 예. 어쨌든 출마할 거로 보시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 좀 하나 더 해봐야 될 건데 이게 사실은 뭐 요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뭐 사실관계라든지 이거 따라가기는 좀 벅차긴 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 중요한 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이 좀 바뀌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귀국할 때는 나 이재명 대표 몰라요. 전화번호도 몰라요. 뭐 이랬는데 지금 검찰발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 내용 보면 뭐 전화 통화 2번 했다. 서로 모친상에 측근들 보내서 대리 조문도 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통화할 때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이거 감사하다. 뭐 이런 취지로 말했다라고 해서 진술이 완전히 바뀌고 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아예 법을 만들어서 검찰 수사를 공개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재판처럼? 네. 재판은 공개법정 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검찰 수사는 완전히 비공개이기 때문에 검찰이 한 말 말고는 우리가 들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사받는 사람도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면 더더욱 그렇죠. 예. 그래서 검찰의 말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도 알 수 없고 네. 그리고 그것을 진술했다는 그 사람도 본인의 말을 그대로 검찰이 제대로 전달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그 고발 사주 관련해서도 검찰에서는 김웅 의원을 불기소 처분할 때 이제 수사관이 포렌식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하지 않았던 내용이 그 수사 기록에 들어가 있다라는 발언이 나와서 우리가 깜짝 놀랐죠. 예. 즉 검찰의 수사와 조사가 100% 팩트만 갖고 이 흘러나오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그때부터 들기 시작했고요. 예. 그래서 과연 검찰발 기사들을 언론들이 뭐 굉장히 많이 쓰고는 계시는데 저는 이제 기자들에게도 묻고 싶은 게 기자의 양심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참 많이 하죠. 예. 늘 그래서 팩트 체크를 목숨처럼 생각하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지금 받아 쓰고 있는 내용이 정말 팩트를 다 체크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예전에 왜 조성은 씨 같은 경우도 본인의 얘기가 검찰발로 흘러나갔지만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해서 그 녹취록이나 영상 기록물들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검찰발 기사조차도 팩트가 아닌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의 기소가 되면 이제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법정에서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길이란 모임 어제 이제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참석해서 축사를 남겼다. 네. 네. 어제 저희 인터뷰한 김종민 의원의 말씀에 따르면 원래는 이제 민주당의 길에 대한 발제를 부탁했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 아예 발제보다는 내일 가서 내가 축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 축사를 하셨다고 어제 김종민 의원이 그러시더라고요. 어제 그 비명계 모임인 민주당의 길에 가서 축사를 하셨던 이재명 대표는 어떤 생각이셨을까요? 죄송합니다. 조응천 의원이셨습니다. 김정민 의원이 아니고 어제 그랬군요. 조응천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뭐 일단 당 대표고 네. 그리고 당 안에 여러 모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축사하는 거는 뭐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어서 뭐 당연한 일이라고 보고요. 이제 다만 비명계의 모임이다라고 이제 많이들 바라보시죠. 네. 그래도 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 멤버가 네, 그렇긴 한데,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숙제는 제가 앞서서 검찰 소환을 임해야 되는 이유가 네. 의원들에 대한 설득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당이 분열되지 않고 통합하게 만드는 건 이재명 대표로서는 정말 절체절명 가장 최고의 숙제입니다. 네. 이 숙제를 넘어서지 못하면 대표로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게 너무 뻔하거든요. 이제 거기에 비해서 늘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제 비교가 늘 될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해서 주요한 사람들이 다 잘려나가고 있잖아요. 이준석 그랬죠. 유승민 그랬죠. 나경원 그랬죠. 이러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누가 봐도 이재명과 사이가 안 좋을 것 같은 사람들까지도 어쨌든 다 통합하려고 하고 또 뭉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의 네. 노력들이 국민들한테 저는 보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통합을 위한 이재명 대표의 노력. 네. 자, 근데 어제 사실은 제가 이재명 대표라면 그게 좀 뭐랄까 편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자리가. 왜냐하면 사실 그 참석하신 분들이 언론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소위 말하는 좀 저격하시는 의원들도 있고 어제 이재명 대표 저 근처에 앉아있던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취지의 얘기. 아, 이거 너무 당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다. 그 얘기는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활발히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당이 이상할 만큼 조용하다는 건 좀 정상이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의 좀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제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실 거면 네.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정정당당하게 또 의견을 얘기하시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 검찰 조사들이 예. 당에 부담이 된다라는 의견이 있고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 다 이제 국민들 앞에서 이제 드러내놓고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죠. 근데 이제 다만 그것이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난방비폭 등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란 적발언에 대한 외교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게 모든 사안을 잡아먹어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국민들께서도 이제 너무 진짜 질려버렸잖아요. 검찰 이 수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안 받겠다는 게 아니고 뭐 본인이 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겠죠. 그거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이제 다만 우리 민주당이 너무 그쪽으로 쏠려가는 거를 그대로 방관만은 할 수 없다. 난방비 문제, 아까 보니까 택시비 문제도 국민들은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막 정말 핏대를 세우면서 이게 취약계층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줘야 된다. 아니면 재정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위에 한 20% 빼고 나머지 한 80%는 다 줘야 된다. 이런 논의가 정말 치열하게 있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근데요. 네. 이거 뭐 미래일에 알 수 없는데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이 방송 인터뷰에서 이번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구속 동의안이 검찰에 국회로 넘어오면 가결된 가능성이 높다. 왜냐? 이재명 대표 체제를 불안해하는 민주당 의원이 많기 때문이다. 무기명 투표니까 어찌 될지 모른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거든요. 이 예측은 어떻게 보시나요? 참 제가 이 정치권에 와서 그 예측들이 참 별게 아닐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죄가 있다고 판정이 날 것이다. 결국은 추가 소환이 될 거야. 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전혀 뭐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일처럼 보여지잖아요. 그것처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까는 진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저조차도 그래요? 이게 무조건 100% 부결될 것이다. 혹은 무조건 가결될 것이다라고 단언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의원들은 판단할 거거든요. 과연 이재명 체제로 가는 것이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만약에 이재명 의원을 이제 체포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돕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겪을 일은 또 어떤 것인가. 예. 아마 만약에 이제 가결이 될 경우에는 민주당에 대한 심판도 저는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가결이 되면 그러면 네. 지도 체제 바꾸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진짜 이제 가결이 그거는 되면. 두 번째 문제라는 두 번째 겁니다. 문제. 예,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판단에 대해서 예. 민주당 당원들은 물론이러니와 당에 대한 심판이 일단 예. 첫 번째로 큰 물결로 다가올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이 더 나은가? 예. 아니면 이거를 부결을 시켜서 어쨌든 사실 이제 이재명 체제가 무너지면 그럼 누가 대표가 될 것인가는 안개 속에 있거든요. 네. 마땅한 사람도 지금 떠오르지 않고 있고 마땅한 사람이 있었으면 전당대회 때 그렇게 압도적으로 못 네. 나왔겠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당을 이 안개 속으로 밀어넣는 게 우리 당으로서는 좋은 것인가라는 이제 계산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네. 아직 그 마음속에 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지 않나. 아. 네. 아.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한 발 한 발은 되게 중요하지요. 예. 아니 저는 사실 지금 고미정 의원님의 대답에 사실 굉장히 전 놀랐는데 왜냐하면 원론적인 말씀이실 수도 있지만 지도부시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체포동에 올라오면 부결시키는 게 맞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실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측할 수 없다라는 이제 말씀하셔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 놀랐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이 나의 바람과 예. 또 현상을 파악하는 건 다르죠. 아. 저 개인의 바람은 지금 이제 당 대표가 쓰러지게 되면 민주당의 그 후폭풍은 저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어떻게든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다만 현재 상황이 어떤지는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전략을 짤 수도 있고 또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을 우리가 그냥 편하게 당연하게 이렇게 볼 일은 아니란 생각은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국민보고대회 얘기 좀 해볼게요, 의원님. 이거 지도부에서 이제 결정을 한 거잖아요. 어떤 배경에서 이 국민보고대회? 뭐 자극적으로 표현하면 장애투쟁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하시기로 한 거죠? 1번은 그 전국을 다니시면서 이미 국민보고대회를 다 했어요. 예. 뭐 전라북도, 남도 다 했는데 서울은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도 이제 좀 하자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김건희 주가 조작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말로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당원들과 시민들에게 정확한 설명도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필요성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태원 참사가 2월 5일이 이제 100일이 되는 날이어서 2월 4일에는 녹사평역에서부터 행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의 마음을 또 모아낼 필요도 있고 그래서 네. 여러 가지 필요성 때문에 다 같이 모이자라는 것이지 네. 장외투쟁을 진짜로 한다면요. 네. 원내 문 닫고 나가야죠. 그리고 아예 바깥에서 최고위원도 하고 바깥에서 모든 그 원내 일정들을 진행하는 게 장외투쟁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선 저희가 국회를 문 닫기를 원하시나 본데 예. 꿈 깨시고요. 저희는 절대로 원내 포기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개인 비리 수사하지 말라는 장애투쟁은 처음 봤다. 장애투쟁이 희화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했는데. 네. 뭐 개인 비리 뭐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착각하시고 네. 그렇게 몰아가고 계시는 거죠. 예. 이건 어떨까요? 어제 이제 조홍천 의원 인터뷰에서 하신 얘기인데 조홍천 의원의 얘기는 이게 이제 장애투쟁이든 국민보고대회든 자꾸 하게 되면 국민의힘이 원하는 방탄 프레임에 갇힐 수가 있다. 민주당이. 이 국민보고대회를 반대하는 의원도 많을 텐데 요걸 의원총회에서 얘기를 해봐야지 원보이스를 내는 지도부에서 그냥 결정해버리는 거 좀 아쉽다. 왜 의원총회에서 모든 의원들의 총의를 붙지 않느냐, 안 않느냐 이런 얘기를 어제 조홍천 의원 하셨거든요. 이건 어떻게? 그러니까 조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말씀드린 원내를 문을 닫고 매주 촛불 집회를 했던 것처럼 장외투쟁을 할 것에 대한 우려를 갖고 계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방향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저희는 원내에서 싸워야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회성으로 일단 밖에 나가서 국민들하고 좀 공감하고 교감을 나누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언론과 야당의 과도한 반응이다라는 네. 말씀이셨고 앞서 김건희 여사 얘기를 잠깐 하셨으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된 질문을 좀 해보죠. 이 도이치모터스 말고 우리 기술인가? 뭐 여기 이제 주가 조작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그렇죠. 김의겸 네. 민주당 대변인을
대통령실에서 고발했습니다. 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대통령실이 야당 의원을 고발했던 역사가 없기도 하고 네. 그런데 매번 김건희 여사만 거론이 되면 고발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도대체 우리가 뽑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인데 네. 그럴 줄 알았으면 김건희라는 분을 뽑았어야 됐나. 네. 막 이런 자괴감이 좀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혹 제기를 언론도 할 수 있고 정치권이 할 수 있죠.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의혹 제기를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네. 유상범 의원도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하시던데 한동훈 장관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럼 네. 이 사람들도 다 고발되어야 마땅하죠. 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정치권이 도를 넘는 그러니까 선을 넘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지금 대통령실의 행보를 보면 정치권조차 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네. 그거에 관심 쏟을 역량과 에너지를 네. 난방비와 택시비에 좀 몰아주시고 지금 외교 문제가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일본인 비자 제한을 풀었거든요. 한국은 여전히 제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 네. 어떻게 풀 건가? 한일 강제징용 문제는 어떻게 풀 건지, 이란 문제, 중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이거 어떻게 풀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고 뭔가 이 확실하게 밀고 나가는 힘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하지도 않고 오로지 야당을 탄압하려는 것만 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해보겠습니다. 예. 네. 갑자기 생기가 도시는데. 아니 그건 아니고. 네. 최근에 좀 이게 뭐 해프닝이라고 그래야 되나 화제라고 그래야 되나 김기현 의원하고 사진 보셨죠? 예. 김기현 의원 가운데 오른쪽에 김연경 선수, 왼쪽에 남진 씨 네. 가운데 꽃다발 이 사진에 대해서 지금 뭐 여러 얘기 아니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이 급한 거죠. 누구든 급하면 뭐든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본인의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기에 다다르니까 네. 없는 말도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꽃다발도 보니까는 남진 씨나 김연경 씨가 드린 게 아니라면서요. 남진 씨는 아니라고 그랬고 네. 김기현 의원은 갔더니 꽃다발이 누군가 줬다 뭐 이런 취지 얘기. 근데 이제 듣기로는 마치 그분들이 전달한 것처럼 뉘앙스는 풍겼던 거 아닙니까? 처음에 페이스북 메시지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메시지들을 쓰는 게 네. 조급하구나. 그리고 하물며 대통령께서 그렇게 밀어주고 있는데 네. 결과물을 못 만들어내면 김기현 의원으로서는 완전히 정치적 생명이 저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무엇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철수 의원을 이겨야 되는 상황에 몰린 거죠. 예. 그러다 보니 그 사진 해프닝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김기현 의원이 만약입니다. 김기현 의원 측에서 뭐 그런 해프닝이 벌어진 이유는 뭐를 의도하고 당원들에게 어필하기 위함이죠.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당원들도 정치 고관여층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뉴스를 다 따라갈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김기현이라는 사람은 안철수라는 사람보다는 인지도가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인지도 싸움은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걸 높이려면 유명인들의 이제 이름을 좀 빌려왔어야 됐겠죠. 알겠습니다. 한 40초, 30초 남았는데 유승민 전 의원의 불출마는 어떻게 보시나요? 신당 창당입니다. 정말요? 네. 네.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고 했고, 네. 유승민 의원은 신당 창당에 대한 그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참고 기다려왔던 건 명분을 쌓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은 나경원이라는 어쨌든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마저도 내쫓겨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유승민의 세력만으로는 사실은 어렵거든요. 네. 그러나 기존 보수 세력과 합쳐지게 된다면 그거는 무시하지 못하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기의 문제라고 봅니다. 시기의 문제다. 그럼 네. 이준석 전 대표도 그쪽으로 합류할 같이.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윤 연대가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네. 예상하거든요. 아. 왜냐하면 윤석열의 지금 국민의힘은 검찰의 당이 될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예. 검사 출신들이 대거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야, 이게 재밌네요. 다음 총선을 앞두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까지 민주당의 고민정 최고위원이셨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